나이가 들어서야 진짜 나를 찾았습니다. 은퇴하면 뭘 하고 살아야 하지? 많은 사람들이 퇴직이라는 단어 앞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특히 직장 생활이 삶의 전부였던 사람이라면 퇴직 공허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성실하게 일만 해왔죠. 은행원이라는 타이틀이 제 정체성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58세에 명예퇴직을 하고 나니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지금이 최고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그리고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보려 합니다. 혹시 당신도 퇴직을 앞두고 불안하다면 이 글이 작은 위로와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활동의 종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삶의 주도권을 다시 손에 쥐는 시점이에요. 직장에서는 늘 해야 할 일이 있고 맞춰야 할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내가 나의 시간표를 정하고 내가 선택한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준비된 은퇴일 것. 정신적, 재정적, 관계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은 은퇴 후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립니다. 반면 아무런 설계 없이 퇴직한 사람은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에 빠져버리기 쉽죠. 이제 그런 준비된 은퇴의 실제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퇴직 후 나는 매일 시인이 되었다. 58세 은행원 이철수 씨. 이철수 씨는 서울의 중견은행에서 32년을 근무한 베테랑 지점장이었습니다. 업무는 늘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졌고 책임감도 막중했죠. 그러나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조직 내 분위기와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부담을 느껴 58세에 잦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 2달 동안은 우울함에 빠져 지냈다고 합니다. 갑작스레 쓸모없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산책 중 들른 공원에서 노년 문학교실 팸플릿을 보고 호기심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글을 쓰면서 내 마음속에 있던 감정들을 처음 꺼내봤어요. 30년 넘게 참고 살아왔던 감정들요. 그는 매일 글을 쓰고 지역 문학회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한계간지에 시를 연재하는 등 취미를 넘어선 활동으로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퇴직 후에야 처음으로 느꼈어요. 요즘이 제 인생 최고입니다. 사례 2. 퇴직 후 내 이름을 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59세 전 은행원 김선희 씨. 김선희 씨는 은행 내 HR 부서에서 28년을 근무한 뒤 퇴직했습니다. 워커홀릭이었던 그녀는 퇴직 후 극심한 허탈감을 겪었고 당장 할 일이 없어 무기력에 빠졌죠. 그러다 내가 좋아하던 게 뭐였지? 라는 질문을 던졌고 20대 시절 커피를 배우고 싶었던 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김 씨는 소규모 바리스타 교육을 수강하고 1년간 준비해 자신의 이름을 딴 카페 선희를 오픈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여드는 아늑한 공간이 되었고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여유로운 대화, 향기로운 커피 한 잔이 더 큰 행복이더라고요. 사례 3. 은퇴하고 나니 아이들과 친구가 됐어요. 60세 전직 부지점장 박정훈 씨. 박정훈 씨는 매우 전형적인 가부장형 가장이었습니다. 평생 회사와 가정을 위해 헌신했지만 가족과의 정서적 거리감은 늘 존재했죠. 퇴직 후 시간이 너무 많다며 처음엔 무료함을 호소했지만 곧 둘째 딸의 제안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오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후 그는 직접 가정에서 요리도 하고 손주를 돌보며 육아 참여형 할아버지로 변신했죠. 그러자 아이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고 아내와도 둘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가족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입니다. 회사 다닐 땐 집은 잠만 자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진짜 나를 찾은 기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은퇴 후 삶을 최고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일상과 재정적 최소 안정을 확보했다는 점이죠. 여기에 몇 가지 핵심 원칙을 더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은퇴 전 최소한 세 가지는 준비하자. 경제적 흐름, 퇴직금, 연금, 투자 수익 등 소득의 구조를 미리 그려보세요. 취미 혹은 관심사, 삶에 의미를 주는 활동을 미리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연결망, 친구, 동호회, 가족과의 관계 회복도 은퇴 후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돈이 전부가 아닌 이미 있는 쓰임을 고민하자. 단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이나 경험이 어디에 쓰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강연, 글쓰기, 소상공인 컨설팅 등 퇴직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많습니다. 3. 마음의 무게를 덜어야 행복의 공간이 생긴다. 퇴직 이후에도 내가 현역이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를 계속 품고 있다면 새로운 삶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 은퇴. 그건 내 인생의 정점을 만드는 기회. 은퇴하면 끝이라는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은퇴는 내 이름으로 사는 첫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물론 준비가 부족하다면 불안할 수 있고 처음엔 허탈감도 밀려오죠. 하지만 오늘 전해드린 세 사람처럼 은퇴 이후에도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고 이전보다 더 행복한 나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막 퇴직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살고 있는가? 그리고 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지금이 제 인생 최고입니다. 퇴직 후가 인생의 정점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게 가능해?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던데. 돈도 줄고 할 일도 없고 오히려 우울하다던데? 맞습니다. 퇴직 후 현실은 이상과 꽤 다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대체 그 사람들은 뭘 다르게 한 걸까요?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 은퇴는 정리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은행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58세에 퇴직한 한 지점장은 퇴직 직후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직후 느끼는 이 감정, 사실 그 감정은 정체성 붕괴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불릴 수 있을까? 어디서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는 왜 살아야 하지?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만드는 것. 직장에서의 이름이 지점장, 부장, 팀장이었다면 퇴직 후에는 시인, 카페지기, 손주들과 노는 할아버지 같은 이름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결국 내가 선택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는 정리가 아니라 재설계입니다. 내 삶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시간인 거죠. 2. 경제적 여유보다 중요한 건 이미 있는 시간. 은퇴 준비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돈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가 있어야 한다. 몇 억이 필요하다. 연금은 몇만 원이냐 등등. 물론 중요합니다. 경제적 기반 없이는 일상이 무너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과 인터뷰를 하다 보면 경제적 여유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의 질이라는 공통된 대답을 듣게 됩니다. 한 여성 퇴직자는 이렇게 말했죠. 은행 다닐 땐 늘 스케줄이 앞질러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아침에 눈 뜨면 내가 뭘 할지 내가 결정해요. 그게 너무 소중해요. 이게 바로 시간의 주도권을 되찾은 삶입니다. 일할 때는
늘 시간에 쫓기고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내가 내 삶의 방향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걸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만 갖춰진다면 돈은 좀 적더라도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입니다. 3. 은퇴 후 관계 재정립이 삶을 바꾼다. 사실 직장을 다니는 동안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회식도 있고 거래처도 있고 직장 동료들과의 일상적 교류도 있죠.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이 인간관계들이 뚝 끊깁니다. 이걸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고립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60세에 퇴직한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땐 집에 오면 피곤해서 애들과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막상 집에만 있으니 아내도 불편해하고 아이들도 나를 어색해하더라고요. 이 남성은 용기 내어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지금은 손주들과 놀아주는 일이 가장 즐겁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는 새롭게 만들어야 할 관계입니다. 그 대상은 가족일 수도 있고 동호회 친구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 모임일 수도 있죠. 단절된 관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이 작업은 퇴직 후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퇴직 후 삶 재설계 3단계, 지금까지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퇴직 이후 삶을 새롭게 그리는데 필요한 3단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정체성을 재정립하라.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타이틀을 갖고 살고 싶은가? 은퇴 후 나를 설명하는 단어 3개를 생각해 보세요. 예, 여행자, 글쟁이, 손주바보. 2단계,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하루 중 내가 정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리스트로 나눠보세요. 목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을 하루에 1개씩 만드는 것. 3단계, 관계를 복원하고 재설계하라. 연락 끊겼던 지인 1명에게 먼저 연락해보기.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 1개에 참여해보기.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하루 15분만 늘려보기. 결론, 은퇴 후 삶의 주제는 수입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퇴직 후의 공허함이 두렵진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수입이 줄어드는 불안만 크게 느끼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의미가 줄어드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단순한 경제력보다 시간의 주도권, 나만의 활동,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나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예전엔 회의실에 앉아 회의만 했지만 지금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봐요. 그게 더 가치 있더라고요.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퇴직은 타인의 시간을 살던 삶에서 내 시간을 사는 삶으로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면서 꼭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는 당신이 선택하셨나요?